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7월 29일, 7월 네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시황 시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참 정신없이 몰아쳤던 그런 한 주였었고, 그리고 또, 시장도 시장이지만 섹터별로 또 그 섹터를 안고 있는 저희 계좌는 이래저래 참 고생을 많이 했다. 또 그걸 바라보는 거친 눈빛과 네, 그거를 어쩔 줄 몰라 하는 저희들, 그리고 또 그런 사이에서 시장은 또 계속 갈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쪽에서 참 대응하기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들은 이따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종목 코너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시장들 그래도 미국 시장 일단 오늘 끝난 거 보니까 참 미국도 다이나믹하네요. 지금 분위기 보면은 역시나 갔다가 차라리 이런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자리들 13일선 안쪽에서 몇 번 흐름이 나왔었죠. 이런 자리들까지 딱딱 왔었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그 위에서 그냥 바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고 시도하려고 하네요. 그러면 미국 시장 괜찮다. 내용들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오늘 나왔던 중요한 변화는 아무래도 PC 지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오늘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왔던 흐름은 뭐 거의 나스닥은 2% 가까이 뛰었고, 또 약간 자신감 차올랐다 이거였죠. 그 전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눌렸던 거, 그래서 밑으로 쭉 눌렸던 거 바로 돌려서였는데 그게 일본 관련된 얘기였었죠. 일본에 잘못하게 되면 통화 정책 바뀔 거야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YCC라고 하는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은 일본이 폐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아주 일본이 정상적인 완전히 핵 상승, 핵은 아니죠. 완전히 탄력받아 가지고 어떤 경제 성장률이 확 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럴 가능성이 아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이제 변형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자신있게 정책을 못 취할 겁니다. 워낙 그동안 한 20년 넘게 1980년, 90년이니까 거의 30년이네요. 30년 동안 물가에 대해서 오르는 것만을 기대했던 나라 쪽에서 이거를 보고 있는 것 자체는 일단 오히려 반가울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누적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근데 당분간은 유지를 한다는 쪽 여전히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위아래로 5%겠죠. 5%인데, 그러니까 2.5, 2.5 위에로 2.5, 아래로 2.5, 5%인데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 하단부는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상단부를 넘어가도 국채 배입을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 약간 용인하겠다 한쪽 때문에 시장이 약간 그래? 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지 전혀 명문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우리도 약간 긴축할 수 있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도 그렇죠. 아니 그럼 이걸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조정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도 용인을 한다는 얘기 뭐 뭔 소리야? 라고 해서 약간 혼란스럽다가 에이 뭐 그냥 지금 기조 유지를 하겠지 뭐 니네도 헛갈리지? 뭐 이런 기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걸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안 보기 시작하고, 그게 어제 국내 증시에도 나왔었고 어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나왔던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 보면 PC 물가지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PC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 와, 이거 한 3. 지난번에 3.8이었었죠? 4.1. 지난 그런 PC는 4.1. 네, 그래서 2022년 9월 이후로 가장 적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시장에서는 물가 이제 안정되는 쪽으로 나오는데 4%도 약간 높긴 하지만 지난번에 5%대 이상에서 안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4% 근원 PC도 4%대. 또 근데 이게 더 빠지냐 안 빠지냐 이거는 이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냥 이거는 일단 그대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2분기 성장률 2.4%. 이건 놀랍습니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이냐? 네, 이런 쪽도 지금 보여주다 보니까 물가는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경기는 괜찮습니다. 잘 대응합니다. 근데 연준이 이걸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생각보다 물가 이제 빠지는 거 확인했는데 강해.
그러면 이게 언제든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액션은 계속 또 금리 올릴 수 있다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막상 액션을 취하기에는 좀 이제 물가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 게 연준도 계속 구두 개입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정도까지가 아닌가 싶은데, 막상 거의 금리는 일단 거의 상단부 이쪽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시장의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또 보면은 나왔던 게 그거죠. 기업 실적들 발표했는데 P&G가 예상을 뛰어넘었다. 예, 인텔은 벌써 예고를 했었죠. 6.6% 급등했다. 이거는 실적 생각보다 잘 나왔고, 거기다가 인텔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내가 옛날에 인텔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자꾸 뭔가를 변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자꾸 정부 쪽이랑 뭘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는 정부의 자금과 또 각국이 우리를 밀어주고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P&G는 예, 지금 한 2.8%, 참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한 3% 올랐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 잘 나온 거죠. 네, 그런 쪽이고, 플랫, 베타, 테슬라, 알파벳 4%씩 다 올랐네요. 네, 그래서 다 강했던 모습들이고, 거기다 보니까 로쿠, 스트리밍 업체 로쿠 이것도 31%, 예, 거의 넷플릭스는 전혀 아니지만, 예, 이런 쪽도 변화가 나오고 있고, 팔란티어, 또 AI 관련된 쪽에서 예, AI의 메시요? 네, 축구 좀 하셨나 보네요. 네, 이런 쪽에서 한 10% 급등했다. AI 쪽은 다 계속 관심이 많은 느낌들이죠. 이렇게 끝났다는 거 확인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도 여전히 좋았으니까 국내 증시도 월요일날 어떻게 했느냐? 좋습니다. 당연히 지지할 때를 잘 지지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즉 왔다 갔다 하면서 2차 전지냐 아니면은 반도체냐 가지고 싸웠던 이 싸움들이 약간 거의 손잡고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라는 쪽으로 좀 바뀌는 모습들 쪽에서 중요한 자리 지지를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 난자를 해서 아마 전 고점대 분 2650선을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세 기조 계속 이어간다 라고 봐야 되겠고요. 게다가 지금 코스닥 시장도 보니까 네, 참 코스닥 시장도 저희 좋아하는 자리 이런 거 유지될 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추세들 전혀 이탈이 없는 상황들이죠. 여기 또 55일선 자리 근처 지지했다. 이번에는 조금 떠 있지만은 이 추세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돌아갔다. 근데 참 이틀 동안 나왔던 거 거의 어제 나왔던 음봉을 한 방에 다 돌렸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었을 때 거의 한 50% 가까이는 한 번에 돌렸다. 강한 거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한 거는, 이 코스닥은 지금 지배하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심으로 강했다. 뭐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동향은 잘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벌써 에코프로 BM이 꽉 차지를 하는 가운데 두 개만 합치게 되면 40조, 30조, 거의 약 70조입니다. 네, 이게 지금 벌어진 현실이고요. 그러면 거의 미국 70조, 거기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의롭게 10조대, 나머지 LNF 4위까지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79조, 거의 80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포스코 DX까지도 5조. 그러니까 약 요 안쪽에 지금 10위까지 중에서, 시가총액 10위까지 중에서 거의 포스코 DX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지금 12조 한 80조가 넘게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총 흐름에서 거의 코스닥의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쪽에서 약 한 38%, 40%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만약에 뭐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 에코프로 BM이 가려면 이것도 같이 가겠죠. 근데 LNF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약간 좀 거래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영향력은 상당히 큰 부분들이다. 한쪽으로 봤을 때 시장이 말해주는 게 또 많이
세월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때는 또 코스닥 10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게 제약 쪽이고, 한때는 또 지금 거의 1, 2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또 셀트리온 제약, 뭐 HLB 이런 걸로 다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의 사라지고 이런 변화가 들어왔다. 참 세월이 핫수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서 시장의 지표들 보고 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 수 있는 게 처음에는 달러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달러의 추이는 또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변동폭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달러를 보게 되면 이제 추세는 이렇게 돼 있는 과정 쪽에서 한번 100대 이탈했다가 그거 이탈하게 되면 아니 지금 미국의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한번 바로바로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지금 단계 쪽으로는 약 한 101.5 여기가 101.5 라운드 쪽을 돌파하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빠르게 올라오긴 하지만 딱 걸립니다. 101.5 쪽에는 아무래도 저항권이 좀 있는 거죠. 이 분위기를 지금 만약에 뱅크 오브 재팬 결전으로 엔화가 그 정도 반열에서 엔화가 강세로 갔다 그러면 꺾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순간적으로는 엄청 변화가 많이 나왔죠. 이때 같은 경우도 빠른 변화가 나오다 거기서 시작했다가 또 쫙 끌어올리고, 그래서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보다 약간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움직였던 게 좀 크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미국 경제 괜찮은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 고용 괜찮고, 지금 고용은 물론 다음 주 가봐야 알겠지만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20만 건까지 내려와 있다. 상당히 강한 편이죠. 네, 그리고 고용 강하고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아까 GDP 성장률도 한 분기에 뭐 2%씩 성장합니다. 와, 대단한 거죠. 그걸 오히려 과열 걱정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못 내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아직 달러는 약세로 갈 모멘텀이 없습니다. 자기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체 모멘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차라리 이제 지금 또 하나 약간 좀 흔들렸던 거는 유로화가 지금 또 강세로 가줘야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유로 강세로 가는 부분들이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이번에도 금리 25bp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이제는요. 4.25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유럽의 금리가 됐습니다. 저거는 유럽이 참 견디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리고 또 9월달 가서 ECB에서의 느낌이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공격적으로 나갈 줄 알았더니, 저 많이 들어본 거죠? 예,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방식.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다 온 것 같은데, 하지만 안 가르쳐 주지, 이런 얘기인데, 매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로화가 강세로 가는 흐름들이 꺾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정체, 그러면 달러는 오히려 강세, 이런 쪽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101.5 라인과 이제 103대 라인이 돌파가 되느냐, 여기가 돌파가 되면 또 새로운 추세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이 바뀌어지는 게 열리기 때문에 요거는 지켜보자. 요거 들어오게 되면 원화는 또 아시다시피 재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도 보니까 잘 버텨요. 옛날 같았으면은 저 상황이면 쭉 올라왔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1,300원, 1,290원 여기 들어가는 것도 버거운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하방 압력들이 조금씩 큽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난번과 다른 게 뭘까라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강했던 쪽은, 그리고 또 빠르게 들어왔지만 1,220원대까지 들어왔던 과거의 원화 강세 모멘텀들은 지난번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생각보다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하반기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변화 가능성들. 게다가 두 번째, 중국이 움직입니다. 요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위화와 연동돼서 같이 원화가 좀 강세 압력들이 좀 커지는 거고, 세 번째는 반도체가 드디어 하반기 개선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같이 연관을 끼치는 거죠. 원화는 상대적으로는 과거보다는 자체적인
모멘텀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1260원, 50원대는 아직 멀었지만, 네, 1270원, 60원대 라인이 깨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자. 안쪽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잠깐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이 지금 상해종합증시도 이런 변화가 나옵니다. 예. 어이구, 이게 저희가 약간 예고를 해왔던 부분들이죠. 저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홍콩 증시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벌써 여기서부터 4%, 그러니까 주봉을 한번 볼까요? 홍콩 증시 거의 주간 단위로 6%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오르게 되면은 경기가 회복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들. 물론 막상 나오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표가 따라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심리가 먼저 잘동했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들어오는 이런 자리들이죠. 들어오기 시작해서 먼저 지금부터 체크할 거는 제가 보기엔 홍콩 증시입니다. 계속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 이제 공동 부유인이 아니 부동산 정책인이 약간 손을 가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나올 게 뭘까? IT 쪽이나 이런 변화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원자재나 이런 여러 가지 동향들이 다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지금 외국인들의 변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홍콩 H 증시가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홍콩 증시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 한번 체크하고 중국의 변화를 보는데 그건 그러나 저러나 지금 그래도 중국 증시가 오랜만에 좀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도 나쁘지는 않겠죠. 국내 쪽에서.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겁니다. 예, 좋은 거고. 오랜만에 가상화폐 쪽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노린다고 하게 되면 28,500 혹시나 100만원 입금했어요. 지난번에 저희 절차 작년에 한번 또 뭐 할 거 없으면 할 거 없음이 아니라 코인도 관심 가져보자. 뭐든 저희 그렇다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야, 내가 너만 알려주는데 이런 코인이 있어. 이거 한번 대박 난데 이거 해봐. 하지 마세요. 예, 저도 알트코인 정말 모릅니다만, 네, 이런 거 안 하는 게 도움입니다. 네, 코인은 그렇습니다. 코인은 딱 코인급의 삼성전자만 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 라인들 28,500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제가 0.1 갖고 있습니다. 0.1. 그런데 그것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 했던 매매. 근데 이거 지금 여기 들어오게 되면 또 0.1 정도를 사서 약간 0.2 정도 해서 0.3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요 라인들 한번 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추세적인 흐름들을 맞추고 다음 변화 보는 거 이렇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인방 아닙니다. 한때 또 코인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금리는 이제 조금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금리를 바라보는 입장은 서서히 이제 그거를 반영하는 10년물짜리가 변화가 들어오고 단기물들이 조금 좀 위축이 돼 있어요. 단기물들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10년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좀 강해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은 4%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반응을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무상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걸 해소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이런 쪽에 장기 금리가 강해지는 현상들 이거는 굿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가는 것도 괜찮은 거고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폭등을 하게 되면 안 좋겠죠. 그냥 과거에 레벨업된 수준 쪽에서 또 안정되는 모습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은 3.8에서 4.0대로 레벨업된 겁니다. 근데 레벨업 되고 그게 폭등을 해서 그 다음으로 시장의 압박을 크게 갈 정도로 나오는 건 아니죠. 레벨업된 상태 쪽에서 딱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해주는 상황들. 이거는 그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에 대한 반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거는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러면 레벨업은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사이에는 단기물들은
조금 이제 다 왔다고 싶으니까 빠져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장단기 금리차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때는 저희가 좀 체크를 했던 건데 이거 일단은 좀 두고 다음을 보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의 지표가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이거를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한때 지금 개선 이제 앞으로는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은 장단기 금리차가 안 밀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있다가 봤을 때 이게 장기 금리가 괜찮아지고 있고 단기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다 왔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가는 속도폭이 좀 정체되겠죠. 그러면 요 갭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요 라인 쪽에서 이제 갭을 좁히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한 0.6, 0.5 정도쯤 될 거거든요. 마이너스 0.5 정도의 갭,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좋은 쪽인데, 지금 아직까지 시장은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 이것도 참 맞는 지표냐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정도까지 돌아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개선되는 쪽에 두고요.